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부채 리스크, 그리고 금리 리스크, 마지막으로 금융 리스크까지 이 리스크들이 하나같이 죄다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변동성 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 변동성의 하락으로 좀 치중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해지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같이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4월 25일 글입니다. 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괴롭힐 것이며 막바지쯤 터질 것으로 봅니다. 그나저나 리스크가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한국도 더 이상 긴축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죠. 글로벌 긴축 행보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TWM, 고려신용정보, 코스닥 곧버스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고려신용정보는 수익 실현을 했지만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TWM, 그리고 코스닥 곧버스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곧버스는 말 그대로 코스닥의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TWM은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지수의 곧버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WM은 대략한, 그리고 이런 곧버스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라던가 혹은 하락이 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운용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릴 기업은 고려 신용정보인데, 자, 고려할 수 있을 때 정말로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미국에서 이 스타트를 끊고 있어요. 다름 아닌 미국에서 끊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뭐 BTFP라던가 혹은 DW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민간 은행 간의 그런 대출 혹은 이런 보험공사에 빌릴 수 있는 대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을 필두로 리스크가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금리를 주고서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까지 좀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정책도 무용지물화되고 있을 정도로 중소형 은행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의 긴축 행보가 여전히 갈 길이 아주 멀었어요. 연준이 애초에 좀 목적으로 삼았던 그런 자산 규모보다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긴축 행보를 지속한다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그런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긴축 행보를 멈추고 양적 완화라던가 혹은 다시금 완화적인 정책으로 갈 경우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시기에 따라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가까운 시기까지는 긴축을 멈추지 못할 것, 그에 따라서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긴축을 더 이상 못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 혹은 관련된 정책들의 수요 정도가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 시기 모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런 금융 리스크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고려 신용정보도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둘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채권 추심업체 1위 기업입니다. 채권 추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뭐 떼먹인 돈 찾아드립니다. 이거 있죠. 이거 합법적으로 해주는 기업이에요. 사실 뭐 금융기업의 자회사로 있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금융기업들, 뭐 은행이라던가 통신사들, 이쪽 혹은 카드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한 그런 일을 맡기기가 상당히 쉽죠. 사실상 뭐 KB은행이 뭐 우리은행에 일을 맡기기는 좀
어렵겠죠. 자신들의 그런 정보를 전부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고려 신용정보는 그냥 고려 신용정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금융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려 신용정보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코로나 피해라던가 혹은 자영업자 혹은 가계대출이 아직도 여전히 터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이 만기 유예가 끝나죠. 일단 상환 유예, 그러니까 상환까지 유예가 되는 것이 내년 내년 1월,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모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리스크에 치우쳐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빚도 갚지 못하는 이런 다중채무자라던가 혹은 자영업자의 그런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이 넘어섰어요. 빚을 못 갚는 금액이 1,0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저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터질 일만 남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인데, 주가를 항상 선행한다는 점에서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그런 주가의 흐름에 조금 더 주목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코스닥 고퍼스 그리고 러셀 2000지수 고퍼스에 투자하면서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은 최근에 상당히 줄였죠. 거의 대부분 줄였습니다. 일단 현금 비중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하락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기회가 커질 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기회가 커질 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커지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싶다 한다면 고려 신용정보와 같은 그런 해지를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사실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같은 시기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계속적으로 유예되고 있고요. 상한까지 유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해줄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고요. 해준다고 해서 금리 때문에 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다중채무자들 혹은 가계부채 혹은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대출을 만기 연장 해준다고 해도 금리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지금과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고려 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주식 업체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결국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구하고 정부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대출 연장 혹은 대출을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대략 한 100조 원 넘게, 자영업자들에게 100조 원 넘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스란히 다시금 리스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요.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잔액이 30% 이상 뛰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뛴 겁니다. 대략 한 700조 이하였던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1,000조 원까지 뛰면서 30% 이상 뛰었던 것이고, 그럼 이들의 그런 대출 상환 능력이 그 코로나 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했느냐? 전혀 아니죠.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절대 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리스크가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이클이 끝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매우 큰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가계부채 자체도 거의 2,000조 원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 대출 상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고려신용정보 같은 채권주식 업체에 매우 큰 기회, 매우 큰 수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60대 이상, 20, 30대 이하 이쪽에 주로 쏠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40대, 50대가 아니라 20,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비관적인 그런 뭐랄까요,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좀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려하신 정보를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려 신용 정보에 대한 분석이었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